지금 주담대 시장에 이복현이 관치를 하고 있다. 오늘 한 언론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금리 올려 쉽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한마디에 은행들이 금리 올리는 것 말고 전방위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 그러면 금리 올리는 것도 대출 규제의 가장 큰 방법이고 나머지 대출 규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완적 방법이죠. 그래서 미국도 연준이 금리를 가지고 지금 대출을 규제하고 있죠. 그런데 금리 올리는 게 최대 대출 규제인데 이게 마치 은행이 수익성을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요. 다른 대출 규제를 쓰라고 압박한 거. 그래서 은행의 대출 급증 책임을 떠넘기면서 금리는 안 올리고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규제해라. 자, 이복현의 속마음이 뭡니까? 이복현의 속마음은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더 달라붙도록 바람을 불게 하고 진짜로는 대출 좀 되게 해라. 그런데 이제 좀 부차적인 허술한 대출 규제책을 마련해라. 이게 속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수도권 주담대 채장 기한을 30년으로 줄이니 50년에서 채장 거치기간 3년도 잠정 폐지하니 다주택자 한도를 1억으로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2024년도에는 연끌하는 사람들이 5억 정도 빚내서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에 집을 샀는데 이제는 10억을 빚을 내서 마포, 용산, 성동에 집을 산다. 자, 20대, 30대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투기의 판돈이 더 커졌다. 2배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대 신혼부부가 신정동 아파트를 14억 5천에 얼마 전에 매수했는데 부모로부터 3억 받고 자기들이 모은 2억에 10억을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비규제 지역의 LTV가 70%라서 주택값의 70%인 10억 1,500만 원까지 빌렸다는 거예요. 대비역에 다니는 두 부부 20대가 합산 소득이 세전에 1억 2천이에요. 자, 그러면 10억을 40년 만기 금리 3.7%에 대출받았는데 DSR 40% 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으로 매월 400만 원을 내지만은 그럼 이 부분은 1년에 5천만 원 가량을 갖다가 빚 갚는 데 쓰고 있어요. 그랬는데 향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10억을 과감하게 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출이 작은 60대 이상 20년씩 집을 바꾸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노년의 생활비 때문에 집을 바꾸고 30, 40대 심지어 20대까지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일부 이 대기업 단위는 공기업 단위는 맞벌이 부부는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받고 있다는 게 간땡이가 부었지요. 올라갈 거라만 생각하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20대, 40대의 대기업 금융권 전문직 등이 부부 합산으로 한 2억 중 버니까 이들이 빚을 10억씩 내어서 집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때 한참 집값이 올라갈 때 집값이 낮은 노원, 도봉, 강북, 강서, 은평, 구로 등에서 아파트가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지금 산다고 연끌 B2가 난리였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강남, 용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했는데 1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할 때 4년 전에는 LTV가 4억 8천이었는데 이제 10억 5천까지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 가계 대출의 폭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빌릴 수 있을 때 빌려가지고 집 사자.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에 지금 7조 5천억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부채 증가로 되고 있어요. 특례 신혼보금자리론이 지난해 한 해만 10만 2,671건 26조가량이 지금 풀렸고요. 정부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에 끝나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냈는데 1월달부터 7월달까지 2조 6,657건이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주도로 대출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가면서
겉으로는 주담대 만기, 한도, 대폭 축소, 가계빚 억제 2라운드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계 대출을 조일수록 집안 미분양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전국 미분양이 7만 4천 가구, 실제 이거는 뭐 건설사들이 가라로 이렇게 한 거고 진짜는 10만 가구가 훨씬 넘는다죠. 자, 이 중에 80%가 비수도권인데 지금 대출을 억제하니까 비수도권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대체 어쩌려고 이렇게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간이 커도 댁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폐업 때 대출이 중단되니까 식당 주인들이 사실상 폐업을 했음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놔두는 서글픈 유령 영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부진 고물가에 대출이 급증했고 가게 문 닫고 알바하며 생계 꾸리지만은 대출을 못 갚아서 사업 자격만 유지하고 있다. 즉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일시에 다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유령 가게가 전국에 몇십만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부가 하루 쉰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 검토하고 있다는데 하루 쉰다고 지갑이 열리겠느냐?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은 고금리 장기화가 지금 지속되면서 또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구매력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이 구매력 부족에 의한 지금 소비 급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쉰다고 놀러 다니면서 돈 쓸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가요, 지금 매물 절벽,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물을 냈다가 다 거다 드리고 심지어 복비까지 너가 내라, 매수자가 쌍방이 내는 복비를 다 부담하는 그런 일까지 있다고 하고요. 자, 하나 화가 나는 거는 감리 담합의 80%가 취약계층 주거지다. 얼마 전에 LH 순살 아파트 이런 거 있지요. 그래서 LH 퇴직한 자들이 감리 업체에서 이제 정관들로 예우받으면서 해먹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감리하지 않고 이 담합을 하지요. 그래서 아파트가 채로 짓는 아파트가 완공하기도 전에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 80%가 취약계층 주거지. 그러니까 공공으로 하는 LH의 아파트나 지방 그 주택공사의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이거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이거나 고령자 복지주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공시설이고요. 참 기가 찬 일입니다.